안녕하세요, 혜환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디스브룩 가서 두부 픽업해서 이곳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배송 중입니다. 이곳은 프랑크푸르트 동쪽으로 바로 붙어있는 오펜박이라는 동네고요. 여기도 지금 오펜박 근처에 한국 기업도 있죠. 현대자동차가 주둔해 있고, 오펜박도 작은 동네는 아닙니다. 다만 동네 자체에 지금 터키 이민자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선호하는 동네는 아니에요. 좀 동네가 과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양쪽 옆으로 오펜박과 획스트라는 동네가 있는데 대략 터키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 이민자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집성촌처럼 되어 있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상태예요, 이 동네 자체를. 그래서 오펜박을 기점으로 그 밑으로 호이젠스탐, 뭐 디첸박, 거의 다 아랍 쪽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곳 오펜박에도 중국 가게, 뭐 베트남 가게들 많이 있어서 배송을 들어왔고요. 오늘은 아침에 올라가다가 너무 졸려서 휴게소에서 한 20분만 자고 가야 되겠다 해서 휴게소 세워서 그냥 세우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는 20분이 아니라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1시간이 지나서 오전부터 첫 집부터 늦었어요. 첫 집부터 거의 1시간 이상 늦어가지고 도매상 거래처 사장님한테 좀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 약속을 지켜달래요, 배송 시간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너무 피곤해서 이게 그냥 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개가 갑자기 순간 탁 젖혀지는 그런 졸림 있죠. 잔 거죠. 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잔 거죠.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바로 휴게소까지 나와서 휴게소에서 한 20분만 눈 붙여야 되겠다 했던 게 1시간을 그대로 자버리는 바람에 오늘 대체적으로 많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라 그 하나오 공장에 지금 두부 샘플을 만들어서 그 성분 검사하는 쪽에다가 보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부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서 샘플을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5시 전에는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연락을 받았는데, 좀 전에 지금 4시거든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샘플 다 채취해서 넘어갔으니까 이제 들어와도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약속이 좀 있어서 아직 배달이 다 안 끝났어요. 한 집 더 남았고요. 제가 살고 있던 집 전에 집에 부동산 그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 나온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좀 구하려고 좀 전문가를 좀 만났습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앞으로 뭐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듣고요. 어차피 장기전 싸움이 될 것 같으니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금 일단 장기전 싸움으로 해서 일단 처리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아침 일찍 시작을 하긴 했지만 몇 집 안 되지만은 아직 배송이 안 끝난 상태예요. 그 상담을 2시간 이상 받았고 급한 건 먼저 배달해 드리고 나서 이쪽 오펜박과 하나오 배달만 남겨놓고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상담 끝나고 지금 오펜박 가서 배송 완료했고요. 지금 하나오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사실
뭐 독일에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핑계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독일 사람들조차도 허술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허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남을 속여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거에 사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재산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비해서 보증금은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큰 돈, 그 보증금조차도 안 돌려주려고 온갖 꼼수를 많이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름만 딱 보고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는 걸 대충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자면 레오나드 하인츠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름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 유태인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5년, 6년 전에 그 집에 이사 갔을 때만 해도 그래도 저희 가족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독일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집주인이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야, 너네가 들어와서 사는데 뭐 불필요한 건 없겠냐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5년 반, 6년 반이 됐죠. 이제 지금 제가 7년 정도 됐죠. 이쪽 집에서 1년 6개월을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돈 안 돌려주려고 온갖 회유를 다 하고요. 본인이 한 얘기 기억을 잘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돌려서 하는 반면에 은연중에 받은 거 받아서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 나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독일 이런 그 부동산 관련된 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오늘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뭐 현금으로 냈던 계좌 이체로 보냈던 간에 업주가 부도가 나서 망할지언정 보증금은 보전을 해준다라는 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필수래요. 사실 필수. 그래서 그거를 안 걸어 놓으면 오히려 집주인이 더 큰 피해를 볼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부동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다툼, 금전적인 다툼에 있어서는 독일 법원에서 세입자를 많이 손을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돼서 소송이 붙으면 집주인의 재산 목록이 싹 다 뜬대요. 그리고 세입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대놓고 얘기를 한답니다. 너는 돈이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대한 그 법을 호소를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원래 원칙대로 하고 서류를 중심적으로 하는 나라 자체가 부동산 세입자 집주인 관련돼서의 판결은 인간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면 뭐 50%가 될 게 60%, 7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도 어마어마한 부자고요. 전에 살았던 집의 집주인도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주인은 제가 아직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 있던 사장 그 집주인도 돈이 되게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되게 유했거든요, 말 대할 때는. 근데 막상 이런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이런 거를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다고 다 착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조언해 주시는 분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돈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 100만 장자가 단 10유로, 100유로에 벌벌 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물며 100만 장자가 10,000유로, 10만 유로에는 웃으면서 100유로, 10유로, 100유로에는 벌벌 떤다라는 얘기죠. 그러기에 그만큼의 재산을 지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부동산으로 얘기가 흘러가서, 저도 뭐 가진 건 없지만 그 보증금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보증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언제쯤 나오나, 언제쯤 돌려줄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그 한국으로 따지면 소비자 보호원 같은 데다가 고발을 해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해야 된대요. 1년에 49.5유로, 50유로 정도 되는 돈을 내고 가입을 하면 의무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100유로를 내야 돼요. 사실 2년 동안 100유로면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5,000원 꼴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5,000원 꼴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 가입으로 함으로써 국선 변호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선 변호사한테 자초지정 얘기하고 있는 서류 다 제출하고 있는 그대로 호소를 하면 웬만하면 세입자 편을 많이 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독일에 지금 8년을 살면서 오늘 처음 알은 거예요, 이것도. 진짜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분들도 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다가 신청을 하니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도와줄 수가 없다 라는 답변만 받고, 그러니까 그분도 더 이상 알아볼 게 없으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저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나마 오늘 그래도 만나신 분이 너무 잘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셔서 단 하나의 실이라도 잡고자 이렇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돈을 받을지, 그분 하시는 말씀도 그 돈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집주인이 괘씸하지 않느냐, 괴롭히자. 일단 자기가 괴로우면 단 얼마라도 토해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판이 가서 설령 우리가 이긴다 해서 돈을 배상을 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면 항소라도 할 텐데 지면 그냥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차피 줘야 된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굳이 더 오래 가서 뭐 변호사 비용 더 내야 되고 그럴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주고 아유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얘기죠. 대신 1차까지는 재판을 가봐야 되니 이게 향후 뭐 1년이 걸릴지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싸움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재판 신청해서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너무 깨끗한 나라라고 해서 다 믿을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고 살든 알고 살든 일단 모든 거는 다 두들겨 보고 직접 경험을 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